저는 오늘 EU 개인정보보호 협력센터 이제 개소한 지 1년을 맞았습니다. 1년간 저희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애로사항과 또 어떠한 시사점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협력센터 개소 운영 개요와 그리고 운영 성과, 그리고 GDPR과 관련해서 최근 동향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사점의 형태로 진행되겠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GDPR 이제 시행을 막 앞두고 GDPR의 이 높은 규제 강도와 과징금은 너무 우리 기업이 EU로 진출하는데 애로사항이자 큰 장벽으로 작용한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 진흥원에서는 정말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EU 현지에 계신, 국내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규모도 있으시고 여력도 되시지만 EU 현지에 직접 가 계신 기업에서는 아무래도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전문 인력도 좀 부족하시고, 그렇다 보니 이와 관련된 이슈 발생 시 내지는 GDPR 준수와 관련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EU 현지에서 보다 좀 더 직접적으로 애로사항은 어떤 게 있으신지 청취하고, 그리고 GDPR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상담과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좀 더 직접적이고 밀착형 지원을 제공해 드리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저희 협력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협력센터는 독일 에쉬본이라고 프랑크푸르트 인근에 있는 도시에 소재하고 있고요. 설립은 지난해 11월에 했습니다. 주요 업무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 기업의 GDPR 대응을 지원해드리고, 아무래도 우리 기업이 가지고 계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지 국에 있는 감독기관과의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그들과 얼마나 잘 협조해서 그들의 해석과 그들의 의견을 전달해 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EU 감독기관과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하고 있고요. 또 EU에서도 디지털 관련해서 새로운 정책들이 계속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동향이나 규제를 조사해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저 작년에 개소했던 사진이고요. 저희 협력센터에서 하는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수 지원, 네트워크, 동향 조사. 준수 지원은 국내에서 하던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내에 계신 분들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처럼 개인 정보에 대해서 업무를 주로 보시는 분들이 주였다면, 아무래도 EU 현지에서는 다른 업무를 하시면서 GDPR을 언급결에 전달을 받으신 분들도 좀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좀 더 맞춤형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적용을 하시다 보면서 겪게 되시는 애로사항들과 어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상담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EU 현지 국가별로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발표되는 주요 정책이라든지 감독 EDPB를 비롯해서 다른 감독기구에서 나오는 가이드라인이나 해석들, 그리고 위반 사례에 대한 사례들을 분석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했을 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그 현지국 감독기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혹시 그 감독기구가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그 부분을 전달해 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감독기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고요. 네트워킹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동향조사도 진행하고 있고요. 설명회는 작년 20년부터 사실 진행을 해왔습니다. GDPR이라는 커다란 울타리 안에 GDPR을 적용받는 국가는 30개죠. 31개국이죠. 이 31개국의 감독기구별로 해석하는 방향도, 또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해서 어떻게 위반을 처분하는지는 감독기구별로 조금 더 상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기구를 중심으로 우리 그 현지국에서 개인정보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감독기구의 성향이라든지 주요 위반 사례는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제공해드리는 맞춤형 설명회를 20년부터 올해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처음에 이제 요 설명회는 저희가 대사관과 그리고 코트라와 협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적정성 결정 작년 말에 최종 통과되고 나서 적정성 결정이 최종 통과가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어떤 유의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EU 현지에 계신 기업분들을 대상으로 GDPR 죄송해요. EU 적정성 결정 최종 통과에 따른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EU에서 공공기관 중에 가장 많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은 단연코 코트라일 겁니다. 코트라의 성격상, 코트라의 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밖에 없는 공공기관인데요. 그분들을 위한 설명회도 하고 있습니다. GDPR이 민간과 공공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현지에 계신 우리 공공기관 분들께도 설명회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후에는 중소 영세에 해당되는 스타트업이라든지 EU 현지에 계신 중소기업 분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 있다 보니 이메일로 그리고 또 전화로 또 때로는 저희 센터에 와서 GDPR과 관련돼서 또 독일 현지에 대해서 독일 현지 연방법과 그 헤센 주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시는 경우에 대해서 좀 더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집된 이렇게 수집된 애로사항 중에는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에서 바로 즉답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좀 더 감독기구의 해석이라든지 의견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취합을 해서 감독기구에 직접 문의를 넣어놓은 상태고요. 독일이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기다리고 있고 계속 좀 답변을 좀 빨리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거가 정리가 되면 또 현지에 국내에 계신 분들께도 필요에 따라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이제 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특히나 독일은 아무래도 제조업 기반 국가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분들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대부분 제조업 형태로 제조업 진출 기업이 많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당신들께서 수집하시는 개인정보라고 하는 건 없는 것 같다. 우리는 거의 다 B2B로 한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관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현지 직원의 개인정보는 임직원 정보도 개인정보죠. 근데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계시고 좀 더 아무래도 고객 정보보다는 조금 덜 민감하게 준수하고 처리하고 계신 부분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인식 제고가 필요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좀 힘쓰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기업이 GDPR 위반과 관련돼서 처분받거나 어떤 이슈가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GDPR 시행한 지 벌써 4년, 5년 됐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아직 처벌 안 받을 정도면은 큰 영향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약간은 소홀해지는 시점이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인지하고 계시더라도 설마 나한테까지 오겠어라는 말씀들도 좀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GDPR은 현재도 계속 적용이 되고 있고 위반에 대해서 감독기가 부지런히 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계속 알라밍 해드리는 역할을 현재는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애로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 독일에 근거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저희 감독기구에 문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분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국가를 기반으로 저희가 감독기구하고 컨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국가는 EU 국가는 독일과 폴란드가 거의 비등합니다. 근데 독일에는 아무래도 유럽 헤드쿼터들이 좀 많이 자리 잡고 있으시고요. 최근 폴란드에 많이 진출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폴란드는 운수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폴란드 감독기구하고 네트워킹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 팀장님도 저희 과장님도 계속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적정성 결정과 관련해서 영국과도 EU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컨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동향 조사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EU 현지에 계신 분들은 다른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개인정보 업무까지 주의 깊게 관심 갖기는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EU에서 발표되는 주요 동향들 저희가 수집해가지고 전달드리고 있고 또 때로는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어떤 의견서 같은 게 발표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팀에 공유해서 저희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에 따라 번역하고 분석해서 저희 GDPR 대응지원센터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 아랫부분에 말씀드린 보고서 같은 경우는 저희 팀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GDPR 이 모든 자료는 저희 GDPR 대응지원센터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GDPR 최근 동향은 어떨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잘 아시는 부분이어서 이거는 뭐 다 아시죠? GDPR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게 더 이상은 이렇게 핫하지 않은 이슈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GDPR은 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라는 큰 축과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큰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 주기로 그리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 기준으로 저희가 이 차트를 마련한 건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저희 GDPR 가이드라인 다 보셨을 거예요. 가이드라인에도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계속 국내 EU에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문 중에 하나가 반드시 처리 기록 이거 하십사, 처리 활동은 꼭 기록하십사.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부분을 꼭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게 감독기구로부터 단순 문의라든지 어떤 자료 제출을 했었을 때 정말 좋은 증빙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일기 쓰시듯이 어떤 개인정보 처리 활동에 변화가 있다든지 업데이트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꼭 이 부분은 해주실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과징금 규모 기억나시죠? 얼마 전이었죠. 룩셈부르크에서 아마존에 어마어마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다시 한번 GDPR 기준으로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단연코 룩셈부르크가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과징금 부과 랭킹 탑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좀 주의하실 게 기업의 그 규모에 따라서 비례하는 과징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보시면 이렇게 큰 기업들만 GDPR 위반 가서 처분받는 거 아닌가라는 약간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보다 정말 소소한 그 처분 명령도 굉장히 많고요. 작은 규모 개인에게도 개인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큰 기업뿐만 아니라 작은 기업일지라도 개인정보를 처리하시는 분들께서는 계속 GDPR에 대해서 좀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실게요. 이 부분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요거를 GDPR 시행 요소 과징금 누적을 어떤 조항을 기반으로 했는지에서 좀 추적해 본 건데요. 기존에 계속 이 탑3를 했던 것 중에 탑3는 개인정보 처리 원칙 위반, 그리고 적법 처리 근거 부족, 그리고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미흡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정보 제공 의무 이행 미흡이 이를 근거로 과징금이 많이 부과됐습니다. GDPR 13조 13조에 해당하죠. 개인정보가 처리가 됐을 때 정보 주체에게 정보 주체는 그거에 대해서 인폼받을 권리. 이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서 요거에 따른 과징금 처분이 많이 늘었고요. 지금 저희 차트를 보시면 도드라지시겠지만 세 번째 주황색이 확 늘었죠. 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다섯 번째네요. 다섯 번째에 해당되는 기존에는 굉장히 미비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GDPR의 5조 6조에 해당되는 처리 원칙과 적법 처리 근거는 GDPR에 아울러서 가장 중요한 코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법적 근거를 통해서 어떻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개인정보 처리 원칙은 잘 준수가 되고 있는지는 항상 데이터 플로우를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실 것 같긴 합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룩셈부르크가 단연코 1위가 된 거는 이 단일건 한 건으로 이렇게 되었는데요. 저는 사실 이 과징금 부과 합계보다 좀 더 기업에 계신 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는 과징금 부과 건수가 아닐까 싶어요. 어떤 감독기구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이게 위반 처분 사례가 계속되면 될수록 그들도 노하우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빠르게 감독기구가 그 위반 처분 사례를 발표하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는 정말 압도적으로 빠르게 하고 있고요. 되게 적극적인 감독기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나 독일 그리고 로마니아 같은 곳에 그 브런치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관련해서 그 기업 관계자분들께 좀 더 주의해서 다 중요하긴 하지만 특히 이 국가에 해당되는 그 기관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정보가 많은 곳에서 사고가 나기 마련이겠죠.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 그래서 커머스 쪽, 아무래도 많은 개인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커머스 쪽에서 단연코 많은 과징금이 부과가 되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좀 많이 보이는 것이 고용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고, 생각보다 개인에 대한 위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큰 기업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중소, 영세, 중견, 중소까지도 모두 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누구나에게 평등하게 적용이 되는 법이라는 거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U에는 EU 회원국이 GDPR이란 커다란 울타리 안에 있겠지만 이 국가별로 그거에 대한 방법, 그걸 바라보는 뷰는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어떤 국가는 굉장히 기업 친화적으로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이 개인정보보호법, GDPR뿐만 아니라 국내법을 좀 더 잘 적용할 수 있을지 교육도 하고요. 지금 저희와 같이 세미나도 하고 뭔가 교육 자료도 제공하고 하는 반면, 어떤 국가에서는 우리는 규제국 기관인데 우리가 민간과 직접 이 GDPR과 개인정보 처리법을 적용받는 기업과 우리가 직접적인 터치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보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가별로 이런 상이한 점을 좀 저희가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브렉시트로 인해서 이제 집 나간 고양이가 된 영국 같은 경우는 이 브렉시트로 인한 변화를 좀 더 영리하고 영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리폼 빌이라고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법이 개정이 되고 나면 아마 GDPR과 아주 많이 다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골자에는 좀 더 이 GDPR이라는 좀 더 경직되고 딱딱한 법제에서 벗어나서 좀 더 기업이 좀 유연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해서 기업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직접 계속 모니터링해서 영국과 좀 비즈니스가 있으신 우리 기업분들께 좀 더 보실 수 있는 자료를 동향을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제공드릴 예정이고요. 자, 시사점입니다. 혹시 전 세계에 몇 개국이 있는지 아시나요? 유엔에서 인정한 국가로 인정하는 국가는 193개국이 있습니다. 이 중에 개인정보보호법 내지는 개인정보 관련된 어떠한 형태의 법제를 갖고 있는 국가는 몇 개나 될까요? 157개국입니다. 생각보다 많죠. 근데 이 중에서도 최근 들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을 한 많은 국가들이 GDPR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고, 그렇다 보니 이제 GDPR이 약간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원치는 알 수는 없지만 GDPR이 글로벌 스탠다드처럼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GDPR은 이제 내년이면 5살이 돼요. 이 아이는 계속 크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커가질 거고요.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EDPB라는 곳에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시행령, 가이드라인, 시행령 정도가 되겠죠. EDPB가 바라본 GDPR에 대한 해석, 가이드라인이 현재까지 37개가 발표되었습니다. 근데 이 가이드라인이 아주 선제적으로 되지는 않고요. 어떠한 개인정보와 처리와 관련해서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을 때 아니면 좀 기술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필요할 때 감독기구들이 모여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데요. 앞으로도 아마도 매년 적어도 7개에서 8개 이상의 가이드라인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기구들은 계속 위반 처분 사례를 하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이 어떻게 봐야 되는지, 기업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지, 기업에게 어떤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노하우가 생기고 있고요. 또 이 개인정보 주체에도 내 개인정보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그게 뭐지? 라고 하셨던 분들도 뭔가 좀 이상하다 하면 감독기구에 민원을 넣으실 수 있겠죠. 그럼 민원이 접수가 되면 아무래도 감독기구는 규제기관이다 보니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반 처분에 따라서 감독기구의 역량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EU에서는 2030 디지털 정책 관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해가지고 엄청난 스트래티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저에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는 다 GDPR이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GDPR 이제 조금 아주 핫 이슈는 아니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변화하지 않고 계속 기저에서 깔려서 앞으로도 계속 이 성장세를 유지할 것 같은 이 GDPR을 계속 좀 염두하시면서 계속 주의 관찰하시고, 특히 EU에 계신 브런치들이 있으시다면 계속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협력센터는 사실 기업분들에게 애로사항을 듣고 그 애로사항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서는 부처와 기업 간의 브릿지였다면 지금은 EU 감독기구와 또 기업 간의 브릿지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나중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